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이제 2월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예전에 이맘때 되면 어렸을 때 그냥 눈썰매 타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맞아요. 저도 눈썰매도 재밌게 탔고 저는 그 기억도 있어요. 어떤 거요? 눈을 그때는 하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눈을 막 이렇게 퍼먹었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의미시죠?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말이에요. 그 눈을 오리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놀던데 그거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집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리가 한 마리씩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은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있잖아 눈 오면은 오리 만들었어. 라떼는 오리 때 만들었어 이러면서. 근데 왜 그게 꼭 오리인지 아세요? 뭐 아니요? 개도 있고 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 왜요?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오리들을 만들면 내년에도 윷오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2월의 풍경이 또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의 뉴스를 함께 보시죠. 모든 재난재해 신고가 119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화재나 구조 구급 신고는 물론 전기와 수도, 가스와 교통사고, 시설물 붕괴와 환경오염 등 구분할 것 없이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1996년 2월 6일 모든 재난사고 신고 전화가 119로 통일됐는데요. 내무부는 종전까지 가스사고, 구급신고, 주민 불편신고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신고 전화번호가 달라 신속한 접수 및 처리에 어려움을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 접수 다이얼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번호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스사고는 0019, 구급신고는 129, 그리고 주민 불편신고는 120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아니, 보자. 가스가 새네? 그러면, 보자. 129야. 019였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야, 연기가 그래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응급 구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효율적인 응급 구호 대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생겨났는데요. 당시 가장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119 구조대를 중심으로 신고 체계를 일원화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각종 긴급 재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구호 장비와 전문 구조 인력 확보의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신고가 또 몰리면은 더 혼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신고는 그냥 119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걸 다 대처하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성수대교 붕괴가 1994년 10월이었는데 그 후 1년 넘게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휴대용 전화기를 통한 재난신고도 국번 없이 119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면서 휴대용 전화기 신고 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용 회선을 317회선으로 대폭 증설하는 등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주소, 위치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재해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 관련 신고 전화를 긴급신고 112, 119, 비긴급신고 110으로 단순화해 201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요. 통합 서비스 전에는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할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통합 후에는 기관 간 신고를 이관토록 하면서 처리 시간이 40% 이상 단축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1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1년 2월 6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태양을 360도 각도에서 찍은 최초의 3차원 영상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정면에서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입체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아니, 근데 이 촬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기상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과학자들은 이를 계기로 태양의 미세한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태양계 탐사 및 유인 우주선 계획에도 진보적인 발전이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위성은 해마다 수십억 톤의 태양풍 입자를 지구로 방출해 위성 장애 등을 일으키는 대폭발의 정체를 밝히는 임무를 가지고 2006년 발사된 스테레오 쌍둥이 위성인데요.
저 이글이글 지금 불타고 있는 게 태양을 찍은 거죠? 아니요, 제 눈이요. 아, 이글이글. 저게 높이만 수백 네. 킬로미터에 이르는 솔라 플레어. 들어보셨죠? 네. 태양 폭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위성은 지구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키거나 우주에서 유영하는 우주인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는 솔라 플레어를 보다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952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52년 2월 6일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926년 런던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2세는 조지 5세의 조카이자 조지 6세의 장녀였는데요. 큰아버지인 조지 5세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생 조지 6세에게 양위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역시 형제라고는 동생 마거릿 공주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화 그 킹스 스피치가 바로 이 조지 6세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형에게 자리를 물려받은 조지 6세는요. 국왕으로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간헐적 말더듬 증세를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45년 공주 시절 20살의 나이로 세계 2차 대전에 영국 여자 국방군으로 입대해 직접 참전한 첫 번째 여성 왕족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공주였을 때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요? 정말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졸라서 나 참전하고 싶다 이렇게 졸라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 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지 6세가 전투 부대에 배치되는 대신 구호품 전달 서비스 부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전쟁이 점점 커지면서요. 탄약 관리까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또한 1993년 여왕 스스로 왕실 면세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국민들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녀는 1947년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 필립과 결혼해 3남 1녀를 두었고 지난해 4월 9일 향년 99세로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나자 지난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익숙한 웃음이 하나 사라졌다 라면서 남편을 추모했습니다. And for me and my family, even with one familiar laugh missing this year, there will be joy in Christmas as we have the chance to reminisce. 야, 정말 이분을 생각하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 이분 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쟁 나면은 도망갈 사람들 얼굴은 떠오르는데 참전할 사람들 얼굴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고요. 올해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요, 2월 6일에는 1922년 조선 교육령 개정, 1945년 자메이카 레게 가수 밥 말리 출생, 2001년 북한과 캐나다의 국교 수립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달려봤는데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말처럼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